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이혼이 늘면서 한부모 가정이 많아졌죠. 아빠가 됐건 엄마가 됐건 이제 아이를 맡아 키우면 그렇지 않은 배우자는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에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무려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그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는 이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자, 오늘 그 활동가 한 분을 모셨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이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일명 코피노, 이들을 돕는 활동도 하신 바가 있다고 하네요. 구본창 활동가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드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예. 언제 만들어졌죠? 여기 2018년 7월에 만들어졌고요. 예.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비양육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그렇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엄마가 그렇게 많아요? 현재 양육비를 갖다가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보통 한 번도 못 받아본 경우도 70% 가까이 되고요. 거의 한 80% 정도가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특히 미혼모가 같은 경우에는 92%가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80%가량이 거의 못 받는다. 예. 근데 얼마를 주기로 예를 들면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고 이런 경우인데도 안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해도 실제로 그 판결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적인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다 안 주고 그냥 버텨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80%라는 얘기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판결은 관계없이 못 받는 경우입니까? 거의 다가 이제 판결이 났는데 대부분이 판결이 그렇죠. 나는 거예요? 판결이 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받아내려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이제 양육비를 갖다가 판결대로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별도로 또 소송을 해요? 소송을 또 해요. 그리고 나서 이행명령 소송을 했는데도 또 안 주잖아요.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그러면은 이제 감치 소송을 합니다. 감치? 감치라고 하는 거는 양육비를 갖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30일 이내에서 가둘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실제로 감치 판결이 나도 집행되는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요. 감치 그 재판을 할 때 그 비양육자가 재판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잡으러 다녀야 되죠, 경찰이.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안 잡으러 다녀요? 왜냐하면은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이 되다 보니까 잡으러 다니질 않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미지급자가 주소지를 갖다가 자기 집은 서울인데 부모님 집은 청주예요. 그럼 주소지만 청주로 옮겨놔 버립니다. 그럼 경찰은 이 미지급자가 살고 있는 실거주지인 서울로 오는 게 아니라 청주에서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감치 판결이 나도 그 실제로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경찰이 가잖아요. 그 집에. 그런데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 경우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열 수 없어요? 강제로 열 수가 없어요.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감치 소송이라는 걸 해도 실제로 집행률이 4%밖에 안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실제 감치가 되더라도
뭐 보통 이게 이제 15일, 뭐 20일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지급 금액이 뭐 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20일 감치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미지급자 입장에 생각하면은 하루 20일에 6천만 원이니까 하루만 참으면 300이잖아요. 20일만 있다 나오면 6천만 원은 전혀 아니요. 6천만 원이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 2년 걸려요, 또. 그러니까 감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없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게 네. 이제 왜 미지급률이 80%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게 되는 거죠. 이행 명령을 해도 안 주면 그만. 예. 감치 소송 또 따로 해서 예. 이겨도 실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예. 네, 예. 네. 외국의 경우는 안 그렇죠. 선진국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뭐 현재 정부가 미리 주고 대신 예, 예. 정부가 받아내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현재 그 OECD 선진 국가들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 그건 아동학대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OECD 모든 국가들이 아동학대로 간주하니까 이걸 형사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요. 예. 양육비를 갖다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가가 받아내는 국가가 거죠.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징역형을 때립니다. 징역까지. 예.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또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자격증을 취소시켜 버려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나라에서는 그 운전면허를 갖다 정지하고 운전면허 정지. 예, 또 출국 금지시키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아동학대 범죄자니까 그렇죠. 예.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고 그렇죠. 예. 징역도 살리고 예. 돈도 강제로 받아내고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이전까지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미지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이런 활동의 성과로 예. 우리 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져 가지고 예. 지난해 연말에 법이 좀 바뀌었죠. 예, 예. 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서요. 금년 6월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고요. 면허 정지. 예. 그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형량입니까? 징역 1년이요. 예, 예. 그리고 출국 금지가 가능해지고요. 예. 그리고 또 여가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거. 정부가 공개해요? 예, 예. 그렇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네. 정부가 미리 돈 주고 구상권 받아내는 이거는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현재 그 발의는 됐는데 이게 통과되려면 뭐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운전면허 정지, 1년 징역형, 예. 출국 금지 예. 이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이전하고는 180도로 달라진 거죠. 네, 네. 운전면허 없이 사실 살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예, 예. 그리고 정부가 신상을 아예 공개한다. 예, 예. 그럼 이제 배도 필요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갖다가 공개한다고 하면은 네. 배드 사이트는 당연히 있을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문 닫아야죠. 처음에 2018년 7월에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예, 예. 어떤 분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양육비 이행 관련에 근무했던 분하고요. 여성단체에 근무하면서 이 양육비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접했던 분들이 예. 이전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법이 이제 금년부터 바뀌었잖아요. 이전에 이제 2018년도에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상 공개밖에 없다. 이제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그 필리핀에서 코퓨노 아빠들을 찾는 코퓨노 아빠 찾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먼저 그런 사이트가 생겼어요? 예, 예. 신상 공개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신상 공개죠. 예.
그런데 그 코피노 아빠들의 사진하고 이름만 갖고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68명을 올려갖고서 46명을 찾았습니다. 그 사진하고 이름만 갖고요. 예, 예. 아무런 정보 없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통해서 코피노 아이들이 그 한국에 간 아빠들을 찾는 그런 게 생기니까 이제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 신상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그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그 뭐 마지막 방법이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서 예. 그걸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몇 명 정도를 공개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 숫자는 대략 한 1,0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1,2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남성입니까? 아니면 여성도 있습니까? 이거는요,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자들이 그 남성인 경우가 보통 20%고요. 여성인 경우가 80%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비율대로 똑같이 그 배파 사이트에 그 등재되는 숫자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8대2입니다. 예, 예. 양육비 안 주는 나쁜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들이 80%.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엄마가 20.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 운영진에게 예. 이혼했는데 지금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 분들이 이제 하소연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운영자들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 보통 이제 이혼을 할 때 그 이혼 판결문에 양육비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이혼 판결문. 그다음에 이제 협의혼을 하는 경우에는 예.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 예, 양쪽이 서로 합의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비 부담 조서라든가 또 그 뭐 법원에서 그 협의한 경우에 또 뭐 그 조정 조서 같은 게 있어요. 조정 조서.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류만 갖고 판단합니다. 법정 문서랑 예. 그 문서상 양육비를 얼마라고 분명히 했구나. 그렇죠. 이게 확정될 경우. 예, 이제 그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사전 통보를 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예, 공개하기 전에 먼저 여기 사이트에서 그 미지급자에게 그 사전 통보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 사이트에 제보가 돼 있는데 만약 당신이 양육비를 전액 지급했다면 그 보낸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보내달라 우리한테. 네, 네. 그리고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양육자에게 전화해서 그 뭔가 좀 이렇게 해결을 해라. 네, 언제까지 주겠다 뭐 이렇게 협의를 해라. 예. 이렇게 하고 나서 기다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양육자든 비양육자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연락이 오면은 네. 그 협의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요. 공개 안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게 확인되고 나면은 일주일 후에 그 신상을 갖다 공개하게 됩니다. 이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해결이 목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또 양육비를 해결하면 사진을 바로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어떤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기 위해서 공개라는 압박 수단을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압박 수단을 쓰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예, 점잖게 말할 때 해결해라.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결된 경우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까지 해결된 사례가 한 850건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통보만 해갖고서 이렇게 해결된 게 한 650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신상 공개하잖아요. 공개 후에 해결된 것도 있고. 공개해갖고서 해결된 게 2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대략 합치면은 850건 정도가 해결됐어요. 어떤 경우들이 가장 조속히 해결된 건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조속히 해결되는 건 직업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뭐 교사라든가 혹은 뭐 직업군인 또 그 4대 보험이 되는
좀 괜찮은 대기업 직원들. 예, 이런 경우는 사전 통보로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뭐 프리랜서이거나 이런 경우는 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감추는 게 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편법을 써서 피해 나가려고 버티는 거죠. 예.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이 사이트에 그 신상이 공개되면 그 중에 95%는 다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95%는. 예. 예, 그런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설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그럼 뭐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다든지 혹은 뭐 단칸방에 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보내달라. 예. 그래야 이 양육자가 설득이 될 거 아니냐. 진짜 저분 돈이 없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서류를 보낸 경우는 거의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양육자도 이게 절차가 힘들잖아요. 받는 과정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가난하면 안 하죠. 신청조차 안 한다. 예, 그렇죠. 뻔히 알면. 예. 상대방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알면 안 하죠. 왜냐하면 해봐야 돈이 나올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래 하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하소연하러 오신 분들은 예. 분명히 수입이 있다는 걸 대충 아는 분들이겠군요. 그렇죠. 근데 안 준다 이래서 오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요?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예. 그렇게 소송 당하신 것도 여러 건이죠. 제가 그 경찰 고소를 한 23번 정도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부 다 명예훼손입니까? 다 명예훼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 고발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그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해갖고 재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작년 1월에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렸는데 배심원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무죄. 예. 그래서 재판장도 역시 무죄. 예.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근거는요. 지금 현행 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고 그게 또 위헌이다 아니다 하다가 합헌 판정까지 받았어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면 처벌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어떤 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한 경우, 그렇죠. 그 경우에는 그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트가 그 미지급자들을 갖다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고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게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렇죠. 이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구본창 활동가는 예. 아까 왜 이걸 처음 만드신 분들이 여성단체 활동가, 예.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데서 일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고소고발도 23건 당하면 한때 대표셨죠? 대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될 때 그냥 대표라고 언급된 것 뿐이고요. 원래는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입니다. 그 여성분들이? 예. 여성분들 지인들인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이분들이 이걸 기획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어요? 이제 이 사이트를 갖다 기획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당신이 좀 앞장서 갖고 해달라 이렇게. 왜 앞장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동안 당시에 여성단체 활동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저랑 원래 알던 지인들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게 이제 그 당시만 2018년 7월에 이거 하려고 할 때 당장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법적 처벌이 되고 그다음 법적 처벌을 받으면은
또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럼 피해 보상을 손해배상 해야 되고.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상 공개하면은 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예.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그게 이제 겁이 나고 하니까. 불안하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먼저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요? 예. 필리핀에서 그걸 하고 계셨어? 예. 그러니까 필리핀에 저희가 만든 단체에서 그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만. 예. 그럼 이제 거슬러 가봅시다. 예.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원래는 제가 학원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원? 입시 학원? 원래는 그 이제 제가 원래는 그 재수생들 가르치는 그 입시 학원에 영어 강사를 했고요. 그걸 한 12년 했습니다. 처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예. 왜 그쪽으로 뛰어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게 저희 부모님이 빚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 빚이 그때 한 2억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취직해갖고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학원 강사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버셨어요? 예, 빨리 갚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탁월한 일타 강사셨던 모양이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친 애들이 서울대를 많이 갔어요. 그게 실력이 좋으셔서 그런 거죠? 아니요, 실력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운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애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니까 저한테 더 많은 우수한 애들이 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죠.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그 중에 또 골라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서울대 합격률이 자꾸 높아지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어려서 꿈은 뭐였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 어릴 때 꿈은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이제 현실에 잘 안 맞더라고요. 거기서 강사 12년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그 다음에는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다른 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학원을 차리셨네. 학원을 차린 거죠. 학원도 잘 됐어요? 학원이 저희가 그때 보통 이제 연 매출이 한 40억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잘 되는 대형 학원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연 매출이 한 5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상당히 좋아갖고 그 전 강사진 교직원들을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리고 뭐 인근 학원보다 강사나 그 직원들이 페이가 30%가 높았습니다. 복지 혜택도 나름 좋게 해줬고요. 원장님도 돈 많이 버셨겠고. 그 학원 원장은 또 몇 년 하셨어요? 한 8년 했습니다. 그럼 합해서 한 20년을 학원 업계에 계셨네.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뭐예요? 필리핀은 이제 제 와이프하고 딸들이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조기 유학? 조기 유학이라기보다는 뭐 도피 유학인데요. 도피?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게 해갖고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들이 8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러면 기러기 아빠를 하셨던 거예요? 기러기 아빠를 제가 오래 했습니다. 학원 하면서? 그런데 학원을 접으셨어요, 그럼? 근데 학원을 갔다가 접었죠. 은퇴해버렸습니다. 몇 살 때요? 제가 48에 은퇴한 것 같아요. 그 잘 되는 학원을 왜 접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의 20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공휴일 없이 365일 중에 추석날 딱 하루 쉰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런 회의감도 들고 20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돈이고 뭐고 다 싫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조기 은퇴하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신 거네. 그렇죠. 가족 찾아서. 은퇴 이민을 간 거죠 사실은. 은퇴 이민. 아예 그러면 모든 거주 저거를 필리핀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은퇴 이민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은 필리핀은 그 절차를 굳이 안 밟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강원도 이런 데 산골에 가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래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그렇게 살면 뭔가 이렇게 좀 저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뭔가
문제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강원도로 안 가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서 자연인처럼 살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